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발 훈풍입니다. 이게 시계추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어떤 이슈일지 열어주시죠. FDA 임상 축소 대 금통위 금리 동결, 제약바이오 투심 향방은입니다. 미 FDA가 앞으로 신약에 필요한 임상 단계를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약 회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인 건 분명한데요. 그런데 유동성 기대감에는 또 찬물이 얹어진 상황입니다. 금통위에서 이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이 충돌하는 두 뉴스를 제약바이오 쪽은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제약바이오는 1월부터 해서 한 2월까지는 생각보다 좀 부진했었어요. 작년 11월에서 12월에 시장을 주도했던 게 제약바이오는 맞았는데 이 제약바이오가 좀 부진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바이오 업종의 구심점이 되는 기업 그리고 그 구심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대형 호재성 이벤트가 좀 부재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점차 그 부분들은 이제 좀 해소되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일단 전 세계의 이 바이오텍의 흐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이제 업종을 이기는 종목 없다고 업황에 대한 흐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의 지난 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좀 보게 되면은 올해 2026년도에 본격적인 어떤 성장 국면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가이던스라든지 실적 전망치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실적 시즌이 미국에서 나왔고 그게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제 3월과 4월에 어떤 트리거 역할, 뭔가 불씨를 붙여줄 수 있는 이슈가 나와주느냐 이거를 좀 체크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알츠하이머 학회라든지 파킨슨 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IPO 종목들이 3월에 바이오 기업들이 좀 예정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4월로 넘어갈수록 그 일정이 소멸되면서 뭔가 투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4월에는 그보다 더 큰 학회가 미국의 암학회도 예정되어 있고 이제 2분기 이후부터가 올해 이제 우리나라 주요 바이오텍 기업들이 임상 데이터 발표할 것들이 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은 모처럼 이제 미국에서의 FDA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업황 자체도 일단 분위기는 잘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뭔가 이제 트리거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일부 반응이 있었던 게 좀 더 연속성 있게 나오지 않을까.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에 봄에는 좀 제약바이오도 봄이 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팀장님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각개전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여전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을 제외하고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흐름들을 바꿔줄 만한 그런 이벤트성 재료가 터져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은 좀 좋은 종목군들을 잘 모아가는 구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상반기로 갈수록 학회에 대한 이벤트들도 예정이 되어 있고 혹은 비만 치료제 관련 이벤트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좋지만 다만 시간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주도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만큼 시원하게 지금 당장은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두고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회비용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보다 바이오는 개별 종목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 주셨네요. 근데 이렇게 또 이 미국발 훈풍을 받는 sek터 하면 전선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전력 설비 또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빅4 말고 이 전선주들까지도 최근에는 구리값 상승에 들어 올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선 쪽은 매수 가능한 타이밍일까요? 이제 전선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대원전선이 항상 이제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가온전선이라든지 그 외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전선 종목군들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해서 전선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해야 하는가? 사실 전선은 트레이딩 쪽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가 조금 중장기로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가 여전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의견은 언제나 동일한데 사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선, 변압기 쪽에 전부
전부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있더라도 이들 기업이 슈퍼 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격 올릴게 하면 올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너네한테 전가시킬게가 이들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3사를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이들 종목군들을 먼저 세팅하신 다음에 전선 관련 종목군들을 조금씩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두 거래일 동안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 전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장 종목군의 이격 조정을 약간은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중심은 전력 설비에 두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좀 트레이딩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뭐 전력이 왜 올랐는지를 좀 보면은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력이 오른 거는 결국에 실적 기반입니다. 뭔가 이 전력, 전선 그리고 뭐 변압기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뭐 어떤 강한 어떤 성장성, 뭔가 미래 가치를 뭐 이렇게 보는 거라기보다는 수주 모멘텀에 따른 실적 발성이 이제 주가의 상승 트리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선 관련 종목군들이 단기간 내에 워낙 강한 급등이 나왔어요. 뭐 대원전선이 뭐 이틀 3거래일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뭐 이미 한 주가가 한 80% 정도 급등이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주봉상 보셔도 신고가 구간에서 이런 것들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고 물론 이제 덜 간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뭐 전력 전선 쪽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구리 관련해서 국내에서 뭐 CTC라든지 각동선 만드는 이런 TC 머티리얼즈 같은 것들을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단기간에 워낙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 부분은 조금 좀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실적 베이스로 주가에 어떤 상승이 나왔던 거를 고려해 보면은 다른 쪽에서 실적 베이스가 되는 쪽을 지금은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덜 오른 쪽 중에서 뭐 요즘 전력 전선 올랐고 원전 좀 올랐고 대신에 이제 방산이나 조선은 실적 베이스가 되는데 최근에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그런 쪽을 한번 더 집중하는 게 지금은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이 이제 투자 접근하기가 더 뭐 조선이나 방산이 더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매 측면에서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로 눈을 돌리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방산 살짝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1시간 전에 또 이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 뭐 항모전단 지중해에 진입했다는 뉴스까지 들려오고 있던데 방산 관련주들 그러면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방산도 실적 모멘텀이 나와줘야 됩니다. 요즘 뭐 이제 방산이라고 하면 뭐 과거에는 불과 뭐 과거라고 해봐야 한 3, 4년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뭐 방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빅텍을 떠올리거나 뭐 이제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방산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슨이라든지 뭐 이제 현대로템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그게 다 결국에는 뭐 유럽향이든 중동향이든 이 수주 모멘텀이 나오면서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다. 자연스럽게 뭐 그 이슈로 인해서 뭐 방산이 오른다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방산 업종에 대한 어떤 무기 체계 수출이라든지 수입에 대한 그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큰 종목 중심으로 여전히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4 중심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요즘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우주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긴 했거든요. 그럼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느 쪽이 조금 더 좋으세요, 팀장님은? 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이 조금 더 좋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방산이라는 모멘텀 외에도 그 외 다른 쪽들, 그러니까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그래도 이제 올해 내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언제나 모멘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게 좋은 만큼 이런 부분들까지는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방산 관련해서 뭐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좀 우주라는 또 다른 매력까지 조금 더 붙어 있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